리스닝 특강을 진행을 하고 있어요.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 50분씩 1교시, 2교시 해서 거의 이제 2시간, 120분 가량 되는 100분 수업이죠. 사실 중간에 쉬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매주 토요일 6회차 총 6회 완성 리스닝 특강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이 수업이 처음이신 분들도 있으실 거고, 이 6회차가 이제 막 진행이 되고 있을 때 중간쯤에 이렇게 합류를 하셔서 이제 오늘이 처음은 아닌데 1회차부터는 아마 처음 들으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1회차에는 아주 중요한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혹시 이제 리스닝 특강 오늘은 125기죠. 124기 중간에 이렇게 합류를 하셨는데 뭔가 이렇게 내가 내용을 따라가는 것 같긴 한데 뭔가 놓치는 것도 있는 것 같다라고 하시면 아마 오늘 수업을 집중을 해주시면 그 놓쳤던 부분들 아마 찾으실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보통 우리 리스닝 특강 이렇게 어, 참여하시고 또 열심히 이렇게 과제도 수행해 주시고 수업에 집중해 주신 분들은 많은 분들이 거의 이제 예외 없이 어, 리스닝 하는 방법을 배워서 리스닝 실력을 많이 늘리시고 있는데요. 근데 이 6회차라 그래서 6회 완성 같지만 이게 한 번 듣고 완성형이 되는 경우는 단 한 번도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재수강을 추천을 드리고 재수강을 최소한 2번에서 3번 정도. 그러면 어, 본 처음에 이제 참여하신 그 횟수를 어, 포함을 하게 되면 3번에서 4번 정도 들으셨을 때 처음에도 물론 뭐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니겠지만 이걸 내가 정말 피부에 와닿도록 좀 연습을 하실 수 있는 건 보통 이제 재수강을 2번이나 3번쯤 하셨을 때. 자, 그래서 오늘 또 재수강을 이렇게 들어오시는 분들도 이렇게 반가운 얼굴들도 계신 걸로 제가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이렇게 인사이트를 또 찾아가시고 내가 이렇게 연습을 반영을 하고 이런 포인트들을 지금 내가 적용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내가 이렇게 방향을 바꿔서 생각을 해보니까 소리가 더 이해가 잘 되는구나 라는 인사이트를 조금 찾아가시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아, 자, 타이틀은 로그인 클래스죠. 아, 영어 세상으로 들어가야지 영어가 시작이 되는데 일단 영어 세상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리스닝이 되는 것이고 리스닝이 된 상태에서 내가 양질의 인풋을 받아서 그때부터 사실은 어떻게 보면 찐 스피킹이 진짜 내 스피킹 실력이 쌓여가는 폭발적으로 영어 말하기 실력이 상승하는 구간을 만나게 될 거고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이 진짜 영어 세상으로 들어가지 않고 우리가 책으로만 이렇게 영어를 공부를 한다라거나 또는 우리가 이렇게 수강료를 지불을 하면 좀 이제 말이 그러네요. 자, 수강료를 지불을 하면 우리에게 친절하게 배려 영어를 해주는 그런 네이티브 선생님들에 둘러싸여서 영어를 배우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 배우고 그다음에 이렇게 타겟팅 하고 있는 영어의 사운드와 그 스피킹 영어 문장들은 네이티브들이 본토 발음으로 자기네들끼리 중얼중얼 이렇게 발음할 때 우리가 그 부분이 안 들려서 힘든 거죠. 그래서 그런 어, 스피킹 문장들과 그런 리스닝의 속도를 캐치하기 위해서 그걸 타겟팅으로 하는 수업이 지금 로그인 클래스입니다. 그래서 진짜 영어 세상이라는 것은 우리가 영어 학원, 물론 원어민 선생님들이 있다고 해서 그게 다 영어 세상은 아니에요. 그리고 혹시 어떤 이제 뭐 영어로 수업을 듣는데 이 수업 자체가 배려 영어로 진행이 되는 선생님이 그 학생들의 수준에 맞춰서 ELL 수업이라든지 ESL 수업처럼 학생들의 수준에 맞춰서 외국인은 본인한테는 외국인이겠죠. 자, 영어가 모국어가 아닌 외국인에게 영어를 가르치는 그 톤으로 어, 영어를 지금 배우고 있는 영어를 지금 노출을 받고 있는 그 세상이 영어 세상은 아닙니다. 영어 세상이라는 거는 나를 제외한 모든 사람들은 원어민밖에 없어요. 철저하게 원어민, 100% 원어민으로 둘러싸인 이 상황에서 내가 이걸 듣고 거기서 내가 이 대화에 섞일 수 있느냐. 자, 그 영어 세상으로 들어가야지만 변화가 일어나요.
말은 뭐 멋지게 들리, 멋있게 들릴지, 말은 뭐 당연한 거 아니야라고 하겠지만, 그걸 누가 모르나? 근데 이건 너무 어렵잖아요. 그런데 그게 이제 당연히 이제 들어가야 되는 건데, 막상 그냥 도전을 하려고 그러니까 심리적인 장벽이 너무 크고, 또 그냥 무작정 들어갔다가, 무지성으로 이렇게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고 들어갔다가 바로 이렇게 좌절하는 경우가 많겠죠. 그래서 영어 세상으로 들어갈 때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부분, 근데 엄청나게 많지는 않아요. 반드시 알아야 될 부분. 그리고 이게 축적되는 지식은 아닙니다. 제가 반드시 알아야 될 부분이 뭔가 지식을 말씀드리는 것 같지만, 지식이 아니라고는 못하겠어요. 근데 이게 축적되는 지식이 아니라 real life situations에, 그러니까 실제 real life situations에 하나씩 하나씩 내가 반영을 해야 되는 어떤 이렇게 지식이라면 지식인 거지, 막 축적되는 지식은 아니라서 뭔가 막 우리가 학습으로 막 밀어붙여야 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이렇게 알아야 될 것은 반드시 있다라는 것. 그래서 그 알아야 될 부분을 6회차 동안 한번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한 회차마다, 자, 오늘 1회차 수업이죠. 125기 1회차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자, 우리는 Listen and Practice가 주안점이 된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떻게 listening practice를 했는데 우리 이 6회차를 마칠 때쯤에는 이게 어떻게 스피킹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것까지 커버하는 내용들이 준비가 되어 있고요. 한 회차당 강의가 1강, 2강 이렇게 1교시, 2교시 이렇게 진행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로그인 클래스는 총 12강의 내용이고요. 로그인 클래스는 우리가 뭐 다른 기타 강의도 마찬가지지만 이 수업이 실강으로 진행된 내용을 물론 편집은 하지만 이렇게 모자이크 처리라든지 이런 편집은 하지만 중간에 이렇게 우리가 수업 시간에 다뤘던 내용을 중간에 이렇게 자른다라든지 뭔가 이렇게 순서를 바꾼다든지 그런 편집은 없습니다. 그래서 거의 이제 실강 내용 그대로 이렇게 나중에 녹화 강의로 올라가게 되는데 녹화 강의를 보실 때 이 1강, 2강, 우리가 1회차, 2회차 이 용어 때문에 혼동이 있으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1회차 때 한 회차당 오늘 1회차잖아요. 1회차 1교시, 2교시 그게 1강, 2강이 나간다는 거구나. 그리고 그럼 2회차 때는 3강, 4강이 나가겠네? 그 정도만 한번 정리를 해주시면 나중에 녹화 강의를 시청을 하실 때 큰 무리가 없으실 것 같습니다. 자, 앞서서 이제 재수강은 어떻게 보면 필수입니다. necessary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래서 재수강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추가로 뭔가 수강료가 발생을 하냐? No, that's not the case.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평생 재수강은 열려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거의 이제 재수강을 제가 너무 이렇게 그냥 밝혀버리면 뭐 그렇게까지 오랫동안 나보고 수업을 들어야 된다고 이렇게 하실까봐 제가 뭐 이렇게 연수를 딱 찍어서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만 아주 수년 동안 재수강을 계속 이렇게 중간중간에 내가 실력이 늘 때마다 아마 셀프 체크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재수강은 평생 열려 있는데 아주 오랫동안 재수강을 하셨던 분들도 있으시고 또 다시 이렇게 돌아오시는 분들도 있으십니다. 그래서 로그인 클래스는 재수강은 평생 열려 있기 때문에 내가 필요한 만큼 재수강을 해주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아, 자, 그 저는 이제 캐나다 유학생 출신이고요. 제가 이 얘기를 오늘은 처음 하지만 아주 많은 곳에서 많이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오늘 처음 듣는 게 아닌 분들도 아주 많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13년에 한국에 귀국을 하게 되었고, temporarily 잠시 이렇게 들어왔다가 바로 복귀를 하려고 했던 시점에서 어떻게 지금 10년 넘게 한국에 계속 이렇게 자리를 잡고 앉아 있게 되었습니다. 근데 제가 2013년에 귀국을 했고 그로부터가 아니라 그 전이죠. 한 3, 4년 전에 한 2009년, 10년 뭐 이럴 때 되게 유행하던 게 있었어요. 캐나다 유학생들 사이에서. 어, 제가 어떻게 이제 알게 됐냐면 레슨을 뭐 이렇게 제가 하고 있는 한인이 있다라는 이제 소식을 들어서 저하고 이렇게 인연이 닿아서 저를 찾아오신 분들이 보통 하는 얘기가 무슨 스쿨 강의 코스를 2번 뗐어요. 3번 뗐어요. 뭐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에 뭐 이렇게
어떤 영어 선생님이 뭐 다들 아시는 선생님인데 제가 얘기를 하면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 이름을 밝히진 않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들 아는 그 선생님, 유명한 선생님의 수업이 인강 형태죠. 인터넷 강의가 있었는데 단어를 붙이면 말이 된다. 그래서 이 수업을 몇 번 뗐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해외에서는 영어를 못하면 당장 삶이 힘들거든요. 일단 취업이 아직 안 된 사람은 취업이 안 돼서 힘든 거고, 취업이 된 사람은 언제 잘릴지 모르는 거예요. 이 대화가 소통이 안 되기 때문에. 그리고 뭔가 이렇게 안정된, 보장된, 뭐 이렇게 내가 이렇게 해고의 어떤 위기가 없는 안정된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이 소통 욕구는, 그리고 표현 욕구는 어떻게 보면 인간의 기본 욕구인데 내가 그 영어권 나라에서 모국어가 영어가 아닌 사람으로서 외국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계속 이렇게 나는 벙어리로 살아야 된다는. 그리고 누가 이렇게 뭔가 영어로 얘기를 하면 그걸 이제 리액션 정도만 따라하는 앵무새가 돼야 된다든지 그런 게 보통 쉬운 게 아니죠. 아마 여기 해외 경험 있으시거나 지금 해외에서 이렇게 수업을 듣고 계시는 분들은 아마 공감하시는 분들 있을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는 제가 이제 그 어려운 시기를 굉장히 오랫동안 겪었고, 제가 스스로 그 힘든 부분이 얼마나 이제 힘들었는지 느껴봤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그때 그 강의가 아주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때는 불과 이제 한 10년 정도 전인 것 같은데 영어 중급자가 많이 없었어요. 제가 다른 나라 사람들 말고 영어 학습자, 우리나라 사람 영어 학습자, 자, 한국인 영어 학습자들이 중급자가 많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단어를 연결해주고 그런 어순 강의 그런 것들이 필요한 분들이 아주 많았었고 아주 많이 도움을 받게 되는 영어 초급자 분들이 많았어요. 근데 지금은 영어 중급자 분들이 아주 많으세요. 생각보다 영어를 생각보다를 제가 너무 여러 번 얘기를 했는데 자, 말 그대로 예상을 못했던 어, 생각했던 것보다 영어를 훨씬 잘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신 거예요. 어떤 뭐 이렇게 영어 때문에 뭐 상담을 이렇게 요청을 하시거나 영어 때문에 뭐 이렇게 저하고 인연이 닿아서 이렇게 좀 대화를 하다 보면 본인이 얘기하시는 것보다 영어를 잘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 주변을 둘러봐도 영어 중급자들이 굉장히 많아졌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한국인 영어 학습자에 국한돼서 말씀을 드린다고 하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아, 제가 캐나다에서 뭐 이렇게 유학 생활도 하고 저는 첫 직장도 캐나다에서 가졌었고 뭐 첫 이렇게 사업 이런 것도 이제 캐나다에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먼저 경험을 해서 이제 한국에서 계속 이어나가고 있게 되었고 뭐 여러 가지를 캐나다에서 처음에 했는데 티칭도 캐나다에서 처음에 시작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한국으로 귀국을 하기 전에 한 10년 가까이 캐나다에서 티칭을 하다가 그때 이제 티칭을 하던 그때 만들어진 로그인 클래스의 근간을 가지고 2015년부터 이제 타이틀을 로그인 클래스 1기 해서 오늘 125기까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캐나다에서 느꼈던 것은 제가 이제 주로 한국인 학습자분들과 이렇게 클래스를 진행을 하긴 했지만 우리 영어 초급자가 많은 한국인에 비해서 다른 뭐 유럽 사람들, 영어를 배운 사람 영어도 빨리 늘기도 하지만 중급자가 참 많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지금 좀 상황이 지금은 다른 것 같아요. 그때 제가 느꼈던 그 느낌이 그때 유럽 사람들이 중급자가 이렇게 많았는데 그 사람들이 집중하는 건 그거였습니다. 리스닝이었어요. 리스닝을 빨리 잡으면 스피킹이 금방 올라간다는 걸 좀 체질적으로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유럽 사람인데 캐나다에 온 사람이 여행을 왔거나 이민을 왔거나 또는 취업을 하러 왔어요. 근데 뭐부터 하냐 그러면 텔레비전만 보는 거예요. 그리고 영어 소리만 주구장창 듣는 겁니다. 뭐 여러 방법이 있겠죠. 소리를 이렇게 깨우치는 방법은 또는 룸메이트가 귀찮아 죽겠는데 계속 말을 시키는 거예요. 근데 정말 이제 노력하는 만큼 본인들은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문화인지는 모르겠는데 영어 중급자들이 굉장히 많은 그, 그 사람들이 리스닝에 집중을 하고 리스닝이 이제 어떻게 보면 가장 빠른 시간 안에 정복을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은 우리가 계속 6회차가 진행될 때까지 제가 말씀을 계속 드릴 내용 포인트이긴 한데요. 리스닝이 가장
정복이 빠른 분야라고 했죠. 자, 그런데 그걸 좀 본능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빠른 시간 안에 정말 빠른 친구들은 한 두세 달 안에 리스닝을 잡고 이게 뭐 완성형은 아니더라도 거의 다 이제 소리가 캐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스피킹 실력이 비약적으로 성장하는 그런 경우를 많이 봐왔었고, 뭐 이건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아니니까 어렴풋이 이제 아 그렇구나라고 생각, 저 나라는 선진국이라서 영어를 잘하나?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은 어, 영어 학습자, 중급자 실력을 가진 영어 학습자분들이 굉장히 많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영어 중급자분들이 많이 빠질 수 있는 매너리즘이 있습니다. 저도 그랬었고요. 일단 리스닝이 안 돼요. 그 중급자 레벨이 되게 되면 지금 우리 한국인 학습자만 지금 북한에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제가 이제 캐나다에서 봤던 그런 유럽 사람들 그런 학습자들도 마찬가지고 중급자라고 하게 되면 딱 리스닝이 안 된다라는 그 공통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리스닝은 너무 어렵잖아.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이건 내가 영어 실력이 충분히 됐을 때 그때 영어가 저절로 들리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봤던 것 같고 아주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어, 하는 걸 어, 알고 그렇게 많은 그렇게 많이 생각하시는 부분을 많이 이제 공유를 해주시고 한 걸 제가 많이 경험을 했는데요. 어, 영어 영어 리스닝은 내가 영어 실력이 없어서 안 되는 거잖아라는 이 결론인 거죠. 그런 소결론을 많이 가지고 그냥 리스닝의 한켠에 제쳐두고 그럼 내가 실력을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영어 중급자로서 막 스피킹을 보강을 하거나 뭔가 다른 부가적인 방법으로 어휘력을 더 늘려야지. 말의 말투를 바꿔야 되겠어. 자, 그런데 한계가 있습니다. 지금 이 말의 어떤 이제 레벨업이 되기 위해서는 리스닝이 안 된다는 거 어떻게 보면 말 자체는 안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말이라는 거는 어, 이 소리가 매개체이기 때문에 소리가 내기에 청음이 되지 않고 청음이라는 건 소리가 펑셔닝하게 그 물리적인 소리가 내 귀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들어오지 않고 뭔가 내가 해석을 할 수는 없는 건데 그 소리가 안 들린 상태에서 뭔가 내가 단어가 중간중간에 들렸어요. 그걸 가지고 눈치를 보는 거죠. 눈치 실력이 있는 사람은 듣기가 된다고 생각을 하고 눈치 실력이 없는 사람은 또는 되게 이렇게 좀 아, 있는 그대로만 받아들인 사람은 안 들렸으니까 안 들린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리스닝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자 그러면 이건 말이라는 게 지금 안 들어있는 거예요. 보통 이게 현 주소인데 음, 결론만 말씀을 드리면 중급자가 가장 필요한 건 리스닝입니다. 그리고 중급자가 다른 걸 하는 게 아니라 리스닝을 뚫게 되면 나중에 스피킹이 비약적으로 성장합니다. 나중에 왜 스피킹이 늘어나지? 라고 생각을 하실 정도로 스피킹이 비약적으로 성장을 하게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5회차, 6회차 때 풀어나갈 내용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아, 그래서 리스닝이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제가 앞에서 엄청난 TMI와 함께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 리스닝은 너무 어려운 건데 그럼 어떤 방법이 있다는 건데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건데 라는 내용을 오늘 1회차 1강, 2강에서 풀어볼 겁니다. 아, 일단 리스닝이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소리를 들으려 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지? 눈으로만 우리가 영어를 보는 게 익숙하기 때문에 어, 눈으로 영어를 먼저 보고 그 다음에 내가 눈으로 보고 인지를 한 그 문자와 문장을 가지고 그럴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보통 듣게 됩니다. 근데 그게 아니면 어떤 것이냐? 그게 아니면 내가 눈으로 먼저 영어를 보지 않고 소리만 이렇게 귀에 들어왔을 때, 이 소리가 어떻게 들렸지? 라고 해본 시간을 한 번도 안 가져본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준비가 돼야 내가 귀가 뚫렸을 때 해야지 라고 생각을 하니까. 근데 리스닝은 눈으로 내가 영어를 보지 않고 소리가 순수하게 그 물리적인 소리가 내 귀에 들어왔을 때 이게 무슨 소리지? 라고 하는 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아주 많은 시간 동안 리스닝이라고 하게 되면 듣기 평가 스타일로 공부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소리가 들리면 이게 정답이 뭔지 맞춰야 될 것 같은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지? 그러면 중요한 건 내 귀에 들어오는 소리가 정답처럼 안 들릴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어,
어떤 얘기인지는 나중에 바로 이제 예시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소리가 내 귀에 들어왔는데 뭔가 외계 소리 같으니까 이 소리를 부정을 하는 거예요. 뭔가 잘못 들었겠지. 그런데 지금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한 부분이고 이 부분이 우리가 놓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어, 이건 잘못된 거야 라고 하고 이걸 더 이상 반복하지 않게 되겠죠? 근데 제가 이것이라고 얘기하고 이걸 반복하지 않는다는 이 부분이 청음 트레이닝의 시작이거든요. 어떤 것이냐면 소리를 그대로 듣는 거예요. 외계 소리잖아요. 이거 뭔가 잘못 들었을 거야 라고 하는데 다시 얘기를 해보면 소리를 들었다라는 거죠. 그 소리를 계속 들어야 됩니다. 잘못 들었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건 내가 안 들리는 소리를 캐치를 했다는 겁니다. 그 안 들리는 소리, 거의 안 들리는 게 대부분일 거예요. 그 소리를 계속 캐치를 해 나가면서 계속 내가 물리적으로 소리를 귀로 잡아가면서 그 소리가 실제로 이런 정답지의 문장이었구나를 연결해 나가는 작업이 귀를 뚫어 나가는 과정입니다. 제가 되게 어렵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네요. 그런데 이 부분을 그냥 무지성으로 드립다 막 계속 이렇게 시간만 투자한다 그래서 어, 이게 진도가 나가냐 그러면 잘 안 됩니다. 근데 조금만 몇 가지만 우리가 포인트로 잡고 좀 반복적으로 하다 보면 생각보다 좀 잘 풀려가요. 그래서 이제 생각보다 잘 풀려가는 방식으로 하기 위해서 오늘부터 몇 가지 포인트들을 계속 반복적으로 학습을 하고 연습에 적용해 볼 거고요. 제가 여태까지 드렸던 말씀은 사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상급자 이상이 되면 조금 다릅니다. 스피킹도 잘하고, 이제 라이팅도 제법 이제 잘 할 수 있는 이런 말은 다 갖추고 있고, 그 다음에 글을 쓸 수 있는 영어의 사고력, 영어로 생각하는 뭐 그런 이제 영어 실력 자체가 올라가 있기 때문에 상급자는 또 조금 달라요. 근데 중급자까지는 내 귀에 들어오는 소리는 내가 소리내는 방식으로 들어옵니다. 내가 어떤 이제 악센트를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한번 써볼게요. 자, 이거 어떻게 읽어요? If I reset 이렇게 있나요? 한번 크게 한번 해보시겠어요? 자, 채팅창으로 참여를 해주셔도 되고요. 뭐 채팅창으로 참여하는 건 손가락으로 치는 거지만 뮤트를 끄시고 바로 말씀을 해주셔도 되고 어쨌든 뮤트를 하시고 말씀을 해주셔도 됩니다. 자, 내가 어떻게 발음하는지 다 같이 한 번씩 더블 체크 해보시겠어요? If I reset 어떻게 발음해요? If I reset. 아이러니스 awesome 좋습니다. 자, 근데 우리는 우리말을 모국어로 가지고 있으니까, 자, 모국어마다 고유의 이런 이 톤이 있을 거잖아요. 고유의 어떤 멜로디가 있을 테고, 보통 if I reset, 뭐 이렇게 보통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if I reset, 뭐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가 소리 내는 방식으로 이 소리가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사실은 어, 원음 사운드는 자, 이렇게 얘기를 했을 수도 있어요. He finally said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He finally said. 그래서 he라는 발음을 할 때, 이 H 사운드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소리가 다를 수 있고. 근데 그 소리는 우리가 그 소리를 내는 입 모양을 찾으면 우리가 그 소리를 인지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소리를 낼 수 있고 그 소리를 내기 시작하면 그걸 들을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finally가 finally 이렇게 발음이 되는 게 아니라 finally 이렇게 발음을 하고 또 이 문장을 다 이렇게 분절분절해서 he finally said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고 he finally said 이렇게 얘기하는데 he finally said, he finally said 이렇게 들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소리 내는 방식으로 소리가 들어와요. 중급자 때까지는. 지금 제가 문장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단어도 똑같습니다. 감탄사 같은 것도 똑같아요. 호흡 같은 것도 똑같아요. 내가 뭐 이렇게 얘기를 만약에 호흡을 하는 사람이 그런 소리가 들려올 텐데, 저기, 이렇게 만약 영어를 할 때도 이런 추임새를 계속 지속적으로 한다 그러면 그런 소리들만 들어옵니다. 그래서 내가 소리 내는 대로 내 귀에 들어온다는 얘기는 원음 사운드와 비슷하게 내는 소리는 다 들려요. 그래서 내가 들리는 소리는 내가 거의 그 소리를 비슷하게 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반대로 원음 사운드와 동떨어지게 내는 소리들, 어, 발음을 잘못하는 것들, 그리고 내가 연음을 할 수 없다 그러면 그런 연음
이 들어간 소리는 내 귀에 절대 들어올 수가 없어요. 이 상태에서 뭔가 듣기를 한다는 건 일어나지 않는 일입니다. 불가능해요. 자, 그러면 되게 솔루션은 명료합니다. 되게 명확해요. 반대로, 그쵸. he가 if로 들리겠죠. 주어가 distressed 되는 건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는 뭐 영어 스피치 학원에 다니더라도 주어부터 강하게 I think he finally 뭐 이렇게 막 하도록 이렇게 배우잖아요. 근데 어, 네이티브 스피커들이 주어를 디스트레스 시키는 걸 우리가 한번 이렇게 눈치채기 시작하면 그걸 계속 우리가 인지를 하고 어, 이해를 할 수 있는데, 또 그런 연습을 할 수가 있는데, 나도 스피킹 할 때 그렇게 하고 그 주어를 다 들을 수 있는데, 그렇게 생각을 보통 못하는 경우가 많고 그런 계기가 없으니까 안 들리는 거예요, 주어가. 주어를 못 듣고 있다는 자체도 모르고 보통 지나가죠. 뭐가 안 들리는지도 모르는 상태인 거죠. 그냥 듣기는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쵸?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오늘은 사례를 들어서 말씀을 드려봤는데요. 내가 소리 내는 방식대로 내 귀에 들어오는구나. 그러면 내가 들어야 되는 소리가 있는데 내가 그 원음 소리와 너무 동떨어지게 소리를 내니까 안 들리는 건데, 그 소리를 듣는 방식은 그 원음 소리를 모방을 할 수 있으면 들리는 거구나. 그 모방을 하는 순간만큼은 그 소리가 어떤 위치에서 소리가 나는 건지를 이해를 하고 그 소리를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내용들을 배워갈 거고요. 원음 소리를, 그러니까 원어민하고 비슷하게 발음하고 비슷한 소리가 나기 위해서, 있어 보이기 위해서 이렇게 발음들을 막 이렇게 더블 체크하는 게 아니라 그 소리를 듣기 위해서, 그 소리를 이해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배우는구나. 그리고 이 배우는 게 만약에 내 발음이 있어 보이고 내 발음을 교정한다 그러면 아무 끝이 없을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소리를 듣기 위해서 배워야 되는, 소리를 듣기 위해서 내가 잘못 발음하고 있는 것들도 한 번씩 이제 더블 체크하고, 또 수정할 수 있으면 수정하고, 내가 무심코 이렇게 문장을 읽을 때 잘못 호흡하거나 속도를 잘못 가져가는 거죠. 잘못된 속도로, 어, 그리고 내 맘대로 속도, 그리고 내 맘대로의 그런 인토네이션으로, 억양으로 읽고 있다 그러면 그런 것들만 좀 바로 잡아도 꽤 잘 들렸던 부분이 있는 건데, 내가 잘 듣고도 잘 그걸 캐치를 못해, 접수를 못했던 거네? 라는 부분이 아주 많이 발견이 되실 거고요. 그 부분만 좀 정리를 잘 해도 일단 실력이 업그레이드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제가 억양이라고 말씀드렸던 것도 바로 풀어 이제 나갈 텐데요. 이런 억양 같은 것들도 전혀 인식을 못 하다가 억양 같은 것들만 인식을 해도 문법 용어를 막 지금 떠올려서 매번 이렇게 내가 생각해서 적용해서 영어를 하는 건 아닌데, 뭔가 단어들이 쓰임새가 구분이 되기 시작했다. 저 단어는 저런 저런 이유 때문에 이렇게 억양이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구나 라는 거 아마 경험하시게 될 겁니다. 자, 오늘 마치기 전에 한 번 더, 자, 이 문장을 한 번 더 더블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캐나다에서 10년, 이제 한국에서 10년, 거의 대부분 한국인이 아닌 영어 학습자들도 꽤 있었습니다만, 거의 대부분이 캐나다에서도 한국인 유학생분들 그리고 이민자분들을 대상으로 수업을 해왔기 때문에, 그리고 그 수업을 받은 가장 첫 학생은 저예요. 저 자신입니다. 제가 영어 때문에 엄청 힘들었던 경험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엄청 힘들어했던 경험을 가진 사람이었지만, 어떤 계기가 있어서 영어를 조금 이제 극복을 하게 되고 영어 구사자가 되어서 캐나다에서 어, 오랫동안 이렇게 다 그 영어를 못했던 사실을 잊고 살았었어요. 그리고 제 본업은 티칭이 아니니까 티칭과는 뭐 제 미래에 티칭이 있을 거라는 생각은 아예 못하고 이렇게 20대 초반 시절을 보내고 있었는데, 우연한 계기에 이제 티칭을 시작을 했는데 저도 처음에 다 잊어버린 거예요. 내가 어떤 부분을 힘들어 했었고 어떤 부분이 안 돼서 영어가 안 들렸는지. 그런데 다 기억이 났습니다. 자, 기억이 난 이유는 되게 명료해요. 한국인이 안 들리는 패턴은 다 똑같아요. 거의 다 비슷합니다. 제가 좀 과장해서 아주 좀 세게 얘기를 했습니다. 똑같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거의 비슷합니다. 제가 기억이 날 수밖에 없는 게, 저도 한국인이니까 그치, 그래, 이게 안 들렸었어. 나도 이렇게 들렸었던 것 같은데 다른 나라 사람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을 그러니까 한국인
학습자들을 거의 20년 가까이 캐나다에서 이제 만났던 것과 또 한국의 귀국에서 만나면 조금 다를 것이다. 혹시 이제 그러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잠시 했던 적도 있었었는데 똑같아요. 한국인이 어려워하고 비슷하게 이제 그 차금을 하는 소리, 잘못 듣는 소리는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he finally said라는 문장이 he finally said 이렇게 들리는 것 같아요. 비슷비슷해요. 근데 이것들을 내가 이해를 해서 처음에는 저한테 질문을 다 하실 거잖아요. 저는 he finally가 완전 소리 충격이었습니다. 완전 신선했어요. 근데 그걸 처음에 질문 주실 때는 좌절로 생각하고 질문을 주시거든요. 근데 그게 좌절이 아니라 그게 비약적인 실력을 향상하는 첫 출발점이에요. 그 지금 소리 충격들이 연속되어야 그게 좌절이 처음에는 이게 신선하다라고 느끼시는 분들, 그 좌절이라고 느끼시는 분, 어쨌든 하지 않던 걸 하기 때문에 좌절이 있는 것이지, 그게 이제 나의 디폴트 값이 되고, 그게 아무렇지 않은 나의 미니멈한 어떤 이제 연습 강도가 되게 되면 금방 실력이 느시거든요. 처음에는 막 질문을 주시면서 어, 히가 안 들렸고 finally 부분이 if I로 들렸다고 그러는데 나중에는 이해를 스스로 하시게 되세요. 소리를 청음을 하시면서 바로바로 잡히는 소리도 꽤 많아지고 소리를 들었는데 펑셔닝하게 듣는 거죠. 아, 이 소리가 이래서 이렇게 들렸고 분명히 지금 이 문장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상황을 봤을 때 이럴 텐데 근데 지금 이게 중요한 부분은 눈치를 가지고 청취력을 늘려가는 게 아니에요. 일단 소리는 소리대로 작업을 하는 겁니다. 근데 처음에는 러니 티처의 도움을 받다가 나중에는 이런 상황을 보고도 꼭 저한테 질문을 하시지 않더라도 아, 그래서 이게 이렇게 들렸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는 이유는 뻔한 패턴이 계속 반복이 되는 겁니다. 그 뻔한 패턴이 우리가 어, 배워보지 않아서 안 들리는 거거든요.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물론 물리적인 어떤 절대적인 시간은 필요합니다.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내가 들을 수 있는 소리들이 일단 많아집니다. 들을 수 있는 소리는 처음에는 알파벳부터 시작을 해서 단어들 그리고 주어 부분이 빨라질 때, 접속사가 나올 때 빨라질 때 안 들리잖아요, 대부분. 전치사가 사라지는 것처럼 그런 게 들리기 시작하고 나중에는 phrase 단위로 들리는 것들이 많아져요. 자, 그건 말 그대로 그냥 이제 듣기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어떤 것들이 들려야 되냐면 어떤 이렇게 이제 센텐스가 한 두세 개가 있어요. 근데 어떤 맥락에서 말하는 센텐스들은 대부분 비슷한 속도로 얘기를 합니다. 속도라는 건 제가 여기서 이 다른 단어가 어떤 더 좋은 단어가 있는지 일단 생각이 나지 않아서 속도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비슷한 맥락을 얘기를 할 때는 약간 기승전결이 비슷해요. 처음에 예를 들어서 뜸을 들이다가 나중에 빨리 얘기를 한다든지 이제 그런 소리들이 점점 들리는 영역들이 늘어나거든요. 그러면 그런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면 청음이 되었던 게 청해가 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청음이 없고 청해가 있는 건 그런 일은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리딩으로는 가능하겠죠. 근데 소리가 매개체인 이 말이라는 게 소리가 안 들어왔는데 이게 소리가 안 들어와요. 근데 나는 해석을 다 한다라는 건 실제로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 먼저 청음 자체를 청음은 100% 하는 겁니다. 이게 30%한 60% 하는데 청해가 잘 되고 이건 어쨌든 부가적인 노력을 하는 거예요. 내가 편안하게 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언어가 내가 나중에 잘 된다 그러면 스피킹도 마찬가지거든요. 내가 스피킹을 할 때 내가 상황을 인지하고 내가 느끼는데 누가 툭 치면 그냥 튀어나오는 게 영어 구사자인 거지. 막 이렇게 노동처럼 노력을 해서 막 뭐 이렇게 말 잘해야지, 원어민처럼 보여야지 하면서 하는 건 아직 가짜예요. 그래서 찐 영어 실력이 되려면 그럼 편안해져야 되잖아요. 근데 영어 리스닝을 하는데 청음은 30% 하는데 소리는 30% 정도 내가 진짜로 듣는데 나머지는 이해력으로 해야 된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어, 보통 이제 선생님들이 책에서 좋은 우리가 알고 있는 좋은 책에서 그렇게 또 얘기를 하고 선생님들이 리스닝은 실제로 리딩 실력이야. 이해력 실력 그 말도 맞는 거죠. 근데 앞에 부분에 청음 실력도 중요하다라는 거. 그리고 청음은 100% 아니면 아직까지 완성되지 않은 거. 그리고 영어라는 모든 이 여정을 봤을 때 영어가 마스터가 있는지는 잘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영어가 모국어인 사람도 영어 실력은 천차만별이고 영어를 그냥 영어 학습자가 봤을 때 와, 저 정도면 영어 끝내준다. 일단 네이티브고 네이티브보다 저 사람 네이티브 출신 아닌데 교포 아닌데 더 잘하는 것 같은데 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꽤 많다는 걸 이제 보실 겁니다. 영어를 막 이렇게 잘 하게 되시면. 근데 영어는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지? 근데 그 부분을 영어가 완성이라고 생각하면 그게 완성인 거예요. 근데 거기서부터도 그때부터 정말 영어가 이제 끝이 없으니까
그러면 영어란 자체는 마스터가 정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 우리가 listening하고 speaking, 그다음에 writing 뭐 이렇게 섹션으로 나눴을 때 listening은 마스터가 분명히 있습니다. 말이 다 들리면 마스터가 된 거예요. 말이 다 안 들리면 아직 리스닝 못하는 거예요. 근데 나는 리스닝 실력이 어느 정도다라는 건 사실 아직 리스닝이 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이제 빠른 시간 안에 우리가 정복을 할 수 있는 게 리스닝 분야이고 그 리스닝을 할 때 어떻게 보면 이제 배워야 되는 방법들이 있다라는 말씀을 지금 드리면서 제가 조금 TMI를 드렸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문장을 대부분 he finally said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he finally said 이렇게 나는 발음을 한다 그러면 그렇게 코리안 악센트를 가진다 그러면 대부분 이렇게 들릴 수 있다는 건데 이걸 그런데 우리가 배려 영어를 하는 티처가 앞에 와서 hey Ronnie listen he finally said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우리 다 알아들을 거예요. 배려 영어가 힘들어서 지금 이 시간에 지금 계시지는 않을 거예요. 자, 우리가 듣고 싶어 하는 건 본토 발음. 자기네들끼리 이제 블라블라블라블라 이렇게 중얼중얼 얘기를 할 때 그 소리가 내가 편안하게 들려야 된다는 거죠. 그게 가능해? 저는 가능하지 않은 줄 알았어요. 그래서 리스닝을 접어두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가능합니다. 대부분 그게 가능해? 근데 그게 가능해라는 것들을 하나씩 이제 잡아가는 연습을 하고 있고요. 그 연습을 하기 위해서 자, 오늘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본토 발음과 배려 영어의 가장 큰 차이는 뭘까요? 자, 그럼 본토 발음이 어떤 건지 제가 비디오 클립을 하나 준비를 했는데 한번 들어보고 소리가 얼마나 본토 발음인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제로 이 지금 제가 들려드리는 클립보다 더 빨리 얘기를 하는 경우도 많아요. 더 이제 대충대충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지금 얘기하는 것보다 더 천천히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포인트는 지금 들려드리는 클립의 소리만 다 들려도 이것만 다 들린다고? 그런 시간이 오나? 자, 이것만 다 들려도 듣기는 정복을 하신 거예요. 자, 이런 속도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한번 들어볼게요. If you have the optimal peace of mind, he said sometimes you'll 자, 스크린이 잘 보이시고 소리가 잘 들리시나요? 혹시 잘 안 들리신다라고 하시면 한 번만 말씀을 해주시겠어요? 잘 들리시나요? actually fall asleep and take a nap before a start. Yeah, I always kind of just lie down on the training table. That's 자, 잘 들리신다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계속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확인 감사합니다. the great thing about being on the West Coast. Or start. I kind of like to watch. 4 days leading up to that start day, then if I stink or if I don't pitch well that fifth day, at least I know that I've done everything that I possibly could to be ready for it, and there's no excuse. I just didn't pitch well. How much video do you watch of yourself? Yeah, I don't watch much video myself. If somebody sees something mechanically that they might want to tell me about, I'll watch it with them. But as far as like going back over game tape and seeing what I did well or what I didn't do well, I don't really do much of that. I like watching the next team I'm facing, and I like watching other left-handed starters. Guys that I think kind of and I pitch similar to. Maybe like Cliff Lee or Gio Gonzalez or Cole Hamels minus the changeup or things like that. I kind of like to watch. How much video do you watch? 자, 야구 선수죠. 야구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되게 유명한 선수죠. 유명한 선수였고, 근데 어쨌든 이 유명하니까 인터뷰를 하겠죠. 그래서 그 모니터링 얼마나 하세요? 이게 꼭 운동선수만이 아니더라도 모니터링이라는 거는 어떤 분야에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모니터링하고 분석하는 거 얼마나 하세요라고 얘기를 하니까 저 별로 안 해요. 라는 해석의 문장들이 막 나옵니다. 제가 힌트를 좀 드렸어요. 자, 같이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How much video do you watch of yourself? Yeah, I don't watch much video myself. If somebody sees something mechanically that they might want to tell me about, I'll watch it with them. But as far as like going back over game tape and seeing what I did well or what I didn't do well, I don't really do much of that. I like watching the next team I'm facing, and I like watching other left-handed starters. Guys that I think kind of and I pitch similar to. Maybe like Cliff Lee or Gio Gonzalez or Cole Hamels minus the changeup or things like that. I kind of like to watch. 자, 나는 모니터링 잘 안 하는데요. 차라리 저는 왼손잡이인데 저와 비슷하게 왼손잡이 투수들이 어떻게 던지는지 하면서 3명 이름을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다음 내가 대적하게 되는 시합 상대,
다음 경기를 준비를 하면서 그런 사람들 피칭하는 거, 던지는 거 보는 편입니다.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잘 안 들리는데 왜 자꾸 들려주냐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자, 그러면 한 두세 문장만 한번 잡아서 같이 한번 딕테이션 한번 해볼게요. How much video do you watch of yourself? Yeah, I don't watch much video myself. If somebody sees something mechanically that they might want to tell me about, I'll watch it with them. But as far as like going back over game tape and seeing what I did well or what I didn't do well, I don't really do much of that. I like watches like going back over game tape and seeing what I did well or what I didn't do well. I don't really do much of that. 자, 한번 캐치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들리셨는지. 자, 일단 소리를 들을 때 가장 중요한 건 너무 이렇게 relaxed 해야 됩니다. 좀 편안하게 relaxed. Maybe shoulders drop down 해주시고 relax하게 한번 소리를 한번 들어볼게요. I was like going back over game tape and seeing what I did well or what I didn't do well. I don't really do much of that. I like watches like going back over game tape and seeing what I did well or what I didn't do well. I don't really do much of that. I like watches like going back over game tape and seeing what I did well or what I didn't do well. I don't really do much of that. I like watches like going back over game tape and seeing what I did well or what I didn't do well. I don't really do much of that. I like watches like going back over game tape and seeing what I did well or what I didn't do well. I don't really do much of that. I like watches like going back over game tape and seeing what I did well or what I didn't do well. I don't really do much of that. I like watches like going back over game tape and seeing what I did well or what I didn't do well. I don't really do much of that. I like watches like going back over game tape and seeing what I did well or what I didn't do well. 자, 어떻게 캐치를 하셨어요? 자, 혹시 캐치하신 분들은 단톡방에 이렇게 남겨주셔도 되고, 자, 바로 뮤트를 끄시고 말씀을 해주시면 제가 바로 피드백 드리면서 한번 신속하게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단어들이 나왔나? 이런 단어들이 나왔어?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자, 지금부터 시작인 거예요. Why? 자, 이런 단어들이 나왔나 하는 이런 소리 충격을 듣는 것부터 시작인데 우리는 이런 걸 안 하는 거죠. 내가 듣기가 되면 나중에 들어봐야지. 근데 듣기를 하면서도 정답을 맞추려고 그러고 정답 확인을 이렇게 막 하려고 하는 마음으로 듣기를 하다 보니까 내가 들은 소리에 집중을 하지 않고 방금 들은 소리를 자꾸 이렇게 니게이트 하려 부정하려는 거죠. 근데 내가 방금 들은 그 소리가 무엇인지를 캐치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소리 캐치하는 능력은 다 있거든요. 우리가 청력이 이상하지 않는 이상. 근데 그 소리를 캐치를 해서 자꾸 영어로 풀어가야 됩니다. 우리가 영어라는 언어를 한다 그러면 만약에 다른 언어를 한다 그러면 다른 언어로 풀어야 되겠죠. 근데 그 물리적인 소리는 모든 언어에 아마 공통 언어로 존재를 할 거예요. 우리말식으로는 아까 어떤 문장이 있었어요? He finally said라는 게 우리말에는 if I did said로 존재를 할 거고 이게 다르게 들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소리는 그대로 들어야 되고 그 소리를 매개체로 해서 영어는 이렇게 얘기를 하는구나. 뭐 게임 테이프 이렇게 얘기를 했었던 것 같아요. over game tapes 쓰가 있었는지 이렇게 해서 그냥 적어볼게요. 자, 지금 딕테이션 시간은 아니니까 and see. 너무 좋은데요? 정답, 그렇죠? What I did well, what I didn't well, right? 너무 잘하시는데요? 졸업하셔야 되겠어요. 오늘 첫 시간인데 What I did well, what I didn't do well, 이런 부분 잘 안 들리죠? 근데 이런 부분들이 당연히 들릴 수밖에 없는 연습을 해야 돼요. 이런 부분이 저게 어떻게 들려? What I didn't do well, I don't. 가장 어려운 부분을 들으셨네요. 이것만 들으셨다고 하셨는데 핵심이 되는 부분만 들으셨네요. I don't really do much of that. I don't really do much of that. 자, 오늘 수업이 끝날 때까지 이 하나 키워드만 기억을 해주세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 6회차 강의가 끝날 때까지 가장 중요한 키워드를 하나 찾으라 그러면 자, 지금 이 키워드입니다. 자, 키워드는 붙여 읽기입니다. 이 소리가 가장 다른 것 중에 하나, 또 배려 영어를 만들 때, 배려 영어로 기어를 체인지 할 때 가장 이제 원어민들이 해야 되는 것. 이제 저도 ESL 티칭을 했었었고, 그 테솔 자격증을 캐나다에서 따면서 이제 그 트레이닝을 받았어요. 분절을 시킵니다. 외국인들이 잘 알아듣게 하려면 분절을 시켜요. 어떤 부분을 분절을 시키는 거냐? 붙여 읽기를 하고 있는 부분. 무슨 말씀을 드리고 있냐면 영어의 사운드의 디폴트 값은 다 붙여 읽어요.
언제까지? 마침표가 있을 때까지. 심지어 마침표가 있어도 그 뒤에 나오는 문장과 쉬지 않고 붙여 읽는다. 제가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그런 거지. 왜 이렇게 저 친구들은 안 쉬고 안 끊어 있는 거지? 라는 생각들을 해보신 적이 다들 있으실 거예요. 자, 근데 영어는 나중에 끊어 읽기를 잘하면 굉장히 멋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끊어 읽기 잘하는 것도 스피킹에서 기술입니다. 자, 그런 걸 막 배우고들 하시는데, 아이러니하게도, 근데 그게 우리가 끊어 읽기를 전부 다 하고 있다면, 근데 나 바로 말씀을 드릴게요. 자, 한국인 학습자들이 특히 영어를 할 때 다 분절해서 발음을 해요. 마지막 문장 어떤 거 한번 읽어볼게요. I don't really do much of that. 이거를 I don't really do much of that. 이런 거를 예를 들어서 I don't really do 하고 끊고 much of that 한다든지 I don't really do much of that. 저는 그렇게까지 안 끊어 읽는데요. 라고 하더라도 정말 이렇게 다 붙여 읽기를 하지 않으면 그렇게 들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붙여 읽기를 하지 않고 모두 끊어 읽는데 그 상태에서 내가 영어 스피킹 멋지게 하려고 끊어 읽기를 한다. 다 끊어 읽는데 어디를 끊어 읽었다고 원어민들은 인식을 하지 않습니다. 더 조금 문제가 있는 건 어떤 문제가 있냐면 제가 이거를 가지고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이 문장을 만약에 한번 끊어 읽는다면 어떻게 끊어 읽을 수 있을까요? 만약에 제가 사람마다 다를 수는 있겠지만 한번 끊어 읽는다면 이렇게 읽을 것 같아요. I don't really do much of that. 이렇게 한번 끊어 읽을 것 같아요. 자, 만약에 두 번 끊어 읽는다면 이렇게 읽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겠죠? I don't really do much of that. 이 정도는 괜찮은데 만약에 이제 맥스로 끊어 읽는다면 두 번 정도. 근데 이걸 I don't really do much of that. 이렇게 읽으면 앞에 원어민들은 최대한 세 번만 끊어서 생각을 하면 되는데 지금 I don't really 자 단어가 몇 개인가요? 막 7번, 8번 생각을 해야 되니까 머리 아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 이 문장 자체가 좀 익숙하시지 않을 수 있으니까 조금 더 쉬운 문장을 한번 바꿔볼게요. 자, 문장이 익숙하신 분들은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자,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어떻게 읽어요? I was driving my car when I ran out of gas. 자, 제가 여기에 퍼즐을 한번 뒀어요. 자, 퍼즐은 멈춤입니다. 한 번 더 만약에 끊어 읽는다면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자, 편의상 줄바꿈을 해볼게요. 아마 대부분 원어민들이 만약에 두 번 끊어 읽는다면 I was driving my car when I ran out of gas.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더 많이 끊어 읽을 수도 있겠죠. 필요하다 그러면. 근데 그렇게 자주 일어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렇게 이 두 번 이상 끊어 읽는 건. 근데 보통은 이 한 문장을 읽을 때는 끊어 읽지 않는다는 겁니다. 붙여 읽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부터 배울 건 붙여 읽기입니다. 자, 어떻게? 문장에 full stop, 마침표가 있을 때까지, period가 있을 때까지는 pause를 두지 않는다. So important. 자, 이 부분을 처음에 가져가셔야 우리가 마지막까지 트레이닝 할 때 모든 것들을 다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나는 발음을 또박또박 해요. 라고 하시고, 그래서 나는 발음은 정확한 편이라고 생각합니다. No, you're not. No, it's not. 그런데 원어민이 들었을 때는 정확한 발음 좀 해주세요. 라고 해요. 근데 이 피드백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붙여 읽어야 될 부분은 붙여줘야 원어민들은 정확한 발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For example, 예를 들어서 I, phone 이렇게 얘기를 하면 전화한다고? 라고 생각을 하거나 What are you talking about? 무슨 말 하려는 거세요? 라고 하겠죠? 근데 나는 아이폰을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러면 이 자체는 iPhone 이렇게 붙여서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런 것처럼 내가 운전하고 있었어요. 라는 얘기를 할 때 I was driving my car 이렇게 얘기하면 머리 아파 무슨 말 하는 거야 라고 아마 리액션이 올 거예요. 이 정도는 I was driving my car. 자, 이렇게 driving
타동사가 있고 my car, 그러니까 목적어 있는 건 drive my car 한 호흡으로 붙여서 얘기를 해줘야 되고 자 붙여읽기 어떻게 합니까? 자 궁금하실 거예요. 붙여읽기 어떻게 하는지는 바로 이어서 우리가 2강에서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자, 알려드릴 거예요. 방법을 6가지 방법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my car 같은 경우에도 우리나라 소유격이 나오거나 관사가 나오면 여기가 만약에 관사라 그러면 제가 관사와 소유격을 동시에 말씀을 드린 이유는 이 패턴이 같기 때문입니다. 소리를 처리한 패턴이 같아요. car 이렇게 얘기를 하고 my car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자 이걸 붙여읽기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my car 이렇게 되고 car 이렇게 되는 건데 이걸 drive my car when I ran out of gas 또는 이걸 한 번에 I will drive my car when I ran out of gas 이렇게 한 호흡에 얘기를 해야지만 발음을 정확하게 했네요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걸 다 분절 했을 때 되려 발음 좀 제대로 해주세요 라고 리액션이 올 수 있다는 거. 나는 발음 정확하게 하려고 또박또박 하려고 끊어서 했는데 근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게 이제 영어 사운드를 모국어로 가지면 영어를 이렇게 사용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게 진실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1강에서 제가 좀 인트로가 길었는데요. 가장 중요한 거 붙여읽기. 자, 이 키워드 하나만 꼭 기억을 해주세요. 블렌딩을 시키는 거죠. 연음이 되는 부분, 그러니까 소리가 이렇게 블렌딩이 된다는 거는 소리가 연음이 된다는 거죠. 블렌딩. 자, 우리가 앞으로 많이 연습하게 될 스피치 블렌딩을 하고요. 자, 그럼 영어 소리의 연음 부분들을 연음은 나중에 내가 영어 실력이 아주 좋아져야 들리는 거 아니야? 연음 가지고 내가 어떻게 들어?가 아니라 연음은 다 들리고도 남아야 됩니다. 가장 기초 중에 기초고 연음을 듣기 앞으로 이제 모든 문장은 연음이 다 들어가 있는 다 연음 처리가 된 본토 발음의 문장을 들을 거예요. 자, 근데 그 소리들을 피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좌절이 아니라 뭔가 이제 소리 충격을 받을 때마다 내가 오늘도 플러스가 되고 있구나 실력이 쌓이고 있구나 라는 식으로 이렇게 완전 그 시각이 완전 바뀔 겁니다. 그래서 스피치 블렌딩을 자, 다음 시간부터 한번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0시 54분이네요. 자, 오늘 리스닝 특강 125기 로그인 클래스죠. 로그인 클래스 125기 1회차 내용 진행을 하고 있고요. 자, 1강 수업은 여기까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강 레슨은 여기까지 하고요. 한 10분 정도 쉬었다가 11시 4분부터 2강 내용 한번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